원래 1, 2월 달에는 거의 손해보는 해가 없는데 요번은 2월 달에는 좀 손해가 좀 컸어요. 이번에도 이제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됐는데 떨어진 이유가 향후에 제가 보기에는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나 싶어요. 지수가 조금 반등이 오면 그냥 매도하고서 손절하는 게 낫죠. 그리고 높이 사신 분들 지금은 보초 정도만 있고 다 철수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 진짜 사면 초과죠. 진짜 사면 초과. 두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어렵고 다 어려우신데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위로가 되시게 나와주신 남석호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님들 구독,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저희가 이 재능 기부를 하지만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호응을 많이 해주셔야 그 힘이 납니다. 너무 이 호응을 안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남석호 회장님이 점잖으시고 말수가 없으시니까 구독자가 대부분 너무 점잖으셔가지고 뭐 좋아요 이런 말만 많이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특히 이제 장이 좋으면 흥이 나고 좀 그러는데 장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우리가 지금 한 2주 넘었나? 그러니까 저도 2월 달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무튼 주식한 원래 1, 2월 달에는 거의 손해보는 해가 없는데 요번은 2월 달에는 좀 손해가 좀 컸어요. 그래서 아마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해외 좀 가고 뭐 제주도 가고 막 그러면서 집중이 안 됐는데 무리하게 이제 매매를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장도 좀 되게 어렵고 근데 아직은 그 어떻게 보면 2025년 1, 2월이잖아요. 이제 3월 달 되고 그래서 이른동 회복을 시키고 플러스로 전환을 시켜야죠. 올해 꾸준히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정신 좀 차리고. 회장님 늘 뭐 지금거래에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또 회장님이 또 어디 가시면 주식이 그렇게 저번에 또 뭐 제주도 골프 치신다고 20말 그때 그랬는데 그날부터 쭉 내려가가지고 2,680 몇까지 가다가 2,500 언저리까지 내려왔잖아요. 오늘 간신히 30포인트 정도 반등했는데. 네, 최근 미국 증시 하락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미국 주식이 되게 어려울 거로 봤고 그리고 이제 진짜로 어렵죠. 그리고 이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요. 벌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 예측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 관세 뭐 그러면서 관세 전쟁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식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이 많이 떨어졌죠. 지수가 일단은 나스닥 지수가 2만 포인트 넘던 게 18,200포인트까지 떨어졌으니까는 그 나스닥이 지수로 해서 2,000포인트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정고점이 158불인데 거기 넘어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2월 첫 주에 딥시크 가지고 한번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딥시크가 그 연휴 기간에 나오면서 저도 그냥 주식 이 포지션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때 그 딥시크 영향으로 엔비디아가 150불에 있다가 110불 때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40불까지 회복이 됐는데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그냥 급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지수도 많이 떨어지고 여타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떨어진다고 보면 된다고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이제 실적은 좋게 발표가 됐는데 떨어진 이유가 향후에 매출 감소가 나타날 거라는 그 이제 분석이 새로 나오면서 급락을 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회복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향후에 매출 감소가 나온다라는 것은 실적이 둔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못 올라가는 거죠. 지난번에 딥시크 사건으로
140불까지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140불도 다시는 회복이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맴맴하다가 전반적으로 만약에 실적이 둔화된 게 나오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는 상승세가 끝나지 않았나 싶은 거예요. 엔비디아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뭐 AI 더한도치 관세를 막 부과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더 내려갔고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딥시크로 인해서 양자 관련된 것들이 잘 가다가 폭락을 받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데 이제 구독자님들 편에서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총론으로 엔비디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 엔비디아를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어떻게 대응했으면 좋겠습니까? 원래 이제 그때 꺾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손해보고 조금 원래 갖고 있던 거는 이제 싸게 갖고 있었고 그리고 지수가 조금 반등이 오면 그냥 매도하고서 손절하는 게 낫죠. 그리고 높이 사신 분들은 손절하는 게 낫고 만약에 저가에 사셔가지고서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도 비중을 줄인다든가 그 반도체는 쓰이긴 쓰이는데 아무튼 엔비디아가 이제 엄청 많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 바닥 대비해서는. 그러니까는 비중을 줄이고 완전히 줄이는 게 낫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장이 그냥 확 죽지는 않는데 여타 그 미국 주식들이 다 그렇거든요. 애플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또 반등을 하고 그러니까는 지수가 그냥 이렇게 나락으로 경기 침체로 가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관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서 이제 그 데미지 그러니까는 소비가 둔화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그 미국도 물가가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라 어느 정도는 떨어지는 거를 이제 그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든 우리나라 주식이든 뭐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러는데 올해는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아무튼 미국의 어떤 거로.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서 많이 떨어지고 대반등 나고 그러잖아요. 그 사이에서 단기 매매하기가 미국 주식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일단은 시차가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애프터 주문하고 이제 그 시간에 우리나라 요번에 대체거래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대응이 조금 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올해는 미국장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겠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보초 정도만 있고 다 철수한 상태예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보기는 계속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갖고 있는 분들은 조금 반등이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이 올 거거든요. 반등이 올 때 손절이든 익절이든 하고서 비중을 완전히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그 반등이 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엔비디아가 1조 원 들여 인수한 런 AI 관련된 기사가 오늘 났습니다. 오픈소스를 공개하면서 이제 약간의 희망적인 소식인데 이걸로 약간 뭐 영향 줄까요? 안 줘요. 안 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손절해야 됐군요. 이렇게 립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그 AI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리잖아요. 테슬라가 벌리는 거랑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뭐 로봇도 하고 로봇 택시도 하고 뭐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고서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트럼프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부 효율분가 뭐 그 수장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회사의 본질 가치, 회사가 돈을 잘 버느냐, 제일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오버슈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저 지인 중에 그 테슬라 ETF를 뭐 연계돼서 뭐 가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올 초에 지난해 말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 테슬라 벌써 많이 올라서 수익 날 게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가입하지 말라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근데 그 테슬라가 우리가 이 선거 전에 보통 320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480불까지 올랐어요. 근데 그때 320불도 비싸다고 제가 봤던 거예요. 그거는 200불 초반에 사가지고 200불 후반에 팔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0불대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꼭 가치 투자가 아니더라도
본업 있잖아요.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돼. 본업. 그러니까 사이드로 뭐 이런 것들은 엔비디아가 돈을 뭐 AI 시대는 아직은 지속이 되고 더 확장은 되는 건데 그쪽에서 칩 쪽에서 어쨌든 그게 조금 그 매출이 둔화되고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데 그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 시세를 내고서 일단 많이 올라간 게 꺾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폭이 이제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또 떨어지는 요런 계단식. 전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해서 전고점을 뚫고 못 간다 그러면 일단은 헤드앤숄더 형태. 차트상으로 보면 헤드앤숄더 형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국 주식에서 우리가 2차 전지주들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그냥 확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래서 수익 내기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죠. 테슬라도 뭐 총평을 해주셨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럼 손절을 해야 되겠죠?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에서 강의하다가 거기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도 350불대에 샀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 어려운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서는 많이 떨어진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 매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같으면 안 한다는 얘기죠. 뭐 선절하라 말아가 아니라 회장님 편 같으면 안 사겠다. 매수 안 하겠다. 근데 이제 테슬라의 가장 그 말씀은 본업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중국의 BYD 출하량이 그렇죠. 전년 대비 161% 증감 31만 8,231대를 팔았어요. 전에는 이제 전기차 중국에서 나오는 거는 전 세계에서 뺐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중국 상장되는 자동차를 넣으면서 테슬라가 지금 전 세계 생산량 뿐만 아니라 출하량도 지금 테슬라 능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 말씀대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유예했다가 캐나다하고 멕시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중국에 또 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미국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또 생각하십니까? 국가든 개인이든 개인은 돈 없으면은 참 사는 게 고달픈 거고 국가도 나라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많이 겪었잖아요. 과거에 조선 말에도 그랬었고 뭐 일제 시대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도 어려운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아무튼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참 보면 그 답답한데 지금 이 보편 관세 거기 관세 전쟁을 우리가 작년에 벌써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또 지난번에 이제 캐나다하고 멕시코 한 달 유예를 하고 그러니까는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닌가 그러는데 뭐 여지없이 그냥 관세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꼬꾸라지고 물가는 뛰고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아무튼 한동안은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길들이기 차원도 있을 거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힘대로 나가는 거죠. 자기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여지없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는 거기에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전긍긍.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도 큰 걱정이에요. 우리나라도 큰 걱정인데 그러니까는 그 기업들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수출 주도 국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보도로도 계속 나오잖아요. 멕시코 공장, 멕시코, 캐나다, 미국 그 FTA 체결하는 거가 있어가지고 원래 무관세로 거기 이렇게 이제 미국에 수출하고 그러는데 캐나다 그 멕시코에 들어가 있는 그 기업들은 되게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이게 다시. 그래서 관세 물리고 그러면 그 물건이 뭐 나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지금 그 미국 본토로 다시 이제 공장을 옮겨야 되느냐. 물론 거기도 공장이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업들도 어려운데 한동안 이게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 저희 나라 경제가 3년 초과입니다. 예. 전에는 이제 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출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 국가인데 이제 수출을 하는 국가는 달러가 오르면 100달러에서 140달러 되면 40불 더 되는 거예요. 40% 마진이 꽁으로 생기고 수입하는 회사는 좀 좀 어려워서 서로 이렇게 이게 상계가 되는 부분인데 지금 수입 업체는 원자재 값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수출하는 회사도 관세로 25% 때리니까 오른 시너지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말씀하신 대로 투자했는데 우리나라 뭐 보조금도 못 받고 이런 부분이라 이 주식이 진짜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는 경제가 어렵잖아요. 경제가 기업이 어려우면 경제가 어려운 거고 경제가 어려우면 개인 삶이 어려운 거고 주식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어렵고 그러니까는 지난해 말부터 벌써 분석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장이 의외로 많이 견조하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00 12월 달에 그랬었는데 2,670포인트대까지 올라와가지고 엄청 많이 올라왔다가 지금 또 2,520포인트대까지 왔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30% 정도 급등을 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업의 기본 가치가 있다 보니까는 2,500선이 웬만하면 깨지지 않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런 거죠, 이제.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알래스카 있잖아요. 알래스카. 거기에서 무슨 LNG 그거를 하는데, 그거를 하는데 도와달라는 뭐 그게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관련 주식이 급등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수혜를 받는 그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려울 때 계속해서 주식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 될 때는 현금 갖고 있다가 요런 호재가 뭐 나올 때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수익을 나고 또 수익이 났으면 좀 한참 쉬고 올해는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사면초가라 그러죠. 사면초가. 그러니까는 뭐 그래서 그 달러 값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60원, 1,400원대에서 이게 1,300원대로 원래는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고 그러면 올해에 1,200원까지 내다봤었거든요. 근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지금 뭐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업들도 어렵고 내수도 우리나라가 부진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가 원체 비싸고 막 물가 수입 물가가 원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참 어려운 시기고 어려운 시대고 그러는데 정치적으로도 또 나라가 안정되지가 않아가지고 갈라서 있어가지고 지금 양쪽 그러니까 진짜 사면초가죠. 진짜 사면초가.